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만추의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파 활동가로서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말 중에 하나는 우파는 이래서 안 돼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포함한 우파의 지지율을 많이 올려놓으면 몇몇 우파 인사들이 잘못된 언행으로 그 지지율을 다 까먹는 것. 그래서 우파를 공격하는 이들이 우파는 저래서 안 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 전 당대표의 언행입니다. 그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한국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모순이고 남 탓이고 바로 직전의 당대표, 왜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빼면 직전의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직전의 대통령 후보로서 갖춰야 될 어떤 품격이라든가 절제, 도리 이런 것은 진흙탕에 내팽개치고 저는 그래서 왜 홍준표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건전하고 도리에 맞는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결론은 정치판의 대표적인 루저로서 관심을 끌고자 하는 관종적 탈선이다. 자신이 전직 대통령 후보고 당대표를 지냈으니까 그리고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런 말을 하면 특히 자신이 한국당을 비판을 하면 친권력 언론과 친문 네티즌들이 요란하게 써주기 때문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분석을 저는 합니다. 홍준표의 관종적 탈선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준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한국당을 비판을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공정과 정의를 야당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가? 야당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일이 없고 특권과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한국 사회를 혼탁하게 한 일은 없는가? 라고 비판을 합니다.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명기한 것처럼 홍준표가 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조국이 정직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동영상에서 지적을 한 대로 홍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가에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쓴 특수활동비 매달 5천만 원 넘는 액수 중에서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줬고 부인은 그것을 고스란히 은행의 비밀금고에 넣어놨습니다. 국고 횡령입니다. 그리고 성완종 불법자금 1억 원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은 나중에 MBC의 자료 화면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유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국고 횡령 이런 전력을 가진 자가 무슨 공정과 정의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좌파 네티즌들이 정말이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얘기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당을 망쳐놓고 6.13 참패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핵 이후 괴멸 직전의 4%짜리 당을 맡아 친박 당직자들의 철저한 방관하에 나홀로 대선을 치르고 주의 성화로 부득이하게 당대표를 또 맡아 당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나 자신의 부족함과 70%에 이르는 친박들의 집단 저항으로 실패하고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친북 좌파 정권의 위장 평화 공세로 지선에서도 참패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홍준표가 당을 망쳐서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박 당직자들의 철저한 방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자신의 측근들로 주요 당직을 전면 다 개편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으로 이루어진 당직자들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과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이 그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바퀴벌레니 개가 짖는다느니 이런 식으로 의리 없는 배반의 언어를 쏟아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세 번째, 박근혜를 이용해 표를 얻고선 비겁하게 불법적으로 출당 조치를 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우파 지지자들의 지원이 아쉬우니까 정치적으로 시체가 된 박근혜를 출당 조치하는 것은 정치 이전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태도가 표변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켰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많은 우파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박근혜를 쫓아내면 선거에서 망한다라고 수차례 동영상 칼럼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알량한 이른바 탈당파들을 다시 복당시키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화장실 전후가 다른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여당 출신 대통령 후보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이회창, 정동영, 홍준표. 그러나 이회창과 정동영은 홍준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특히 정동영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정동영은 자신의 후임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에 대해서 비열하고 치졸한 공격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조직의 질서는 지킨 것입니다. 정동영이 한명숙 대표나 문재인 대표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이회창 총재가 후임 당대표나 대선 후보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알량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직전 당대표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격을 완전히 진흙탕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원래 품격이 없어서 막말 파동 이런 걸로 해서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많이 까먹었지만 당대표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이 당대표를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저질 품격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정도와 노란한, 아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와 전직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유시민 정도와 어울려서 희락거리면서 그런 프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라든가 인재 영입에 관한 언급입니다. 주변에 당을 위해 헌신한 당직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보다 더 뛰어난 보좌관들도 있고 제하에 있는 운동가 이론가들도 즐비하다. 민주당은 그 사람들을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은 그 사람들을 머슴 정도로만 인식한다. 이랬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 때 인재를 영입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사람이 유력한 경쟁력 있는 지역구에서 그 사람을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내치고
대신 자신의 측근을 박았다가 선거에서 참패하고, 그래서 충분히 한국당이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구에서 참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 홍준표 탓입니다. 사천. 자기 측근들을 챙겼다가 선거에서 패망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또는 뭐 전후로 해서 그 전에는 자기가 슬쩍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했는 대구에서 지역구를 슬쩍 차지하고, 이런 비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비겁한 장수. 홍준표는 우파의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